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 가운데 2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불과 보름도 안 돼 사망자가 발생한 건데요. 3차 감염자를 포함해 메르스 확진 환자만 25명, 세계에서 세 번째로 메르스 환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염호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참 저희가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제 3차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사실 네.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 네. 이렇게 유독 환자가 늘고 3차 감염 환자까지 나온 이유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네, 아직까지 이제 역학적인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메르스라는 병이 중동 지역에 주로 변종으로 토착화되어 있는 병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우리나라에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항체라든지 사람 면역력이 없어서 잘 감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꼭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한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바이러스는요, 예. 한번 노출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독 병을 심하게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바이러스든지 첫 감염 때 증상을 이제 심하게 일으킬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 노출이 안 된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감염이 되면 훨씬 더 감염이 심하게 되고 네. 또 이제 신종플루 때 저희가 경험한 것처럼 신종플루를 처음에 우리가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겼기 때문에 예. 그 감염이 확산되는 게 더 컸다고 생각하듯이 예. 메르스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확산이 빠른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봐야 네. 돼요. 어쨌든 신종이고 국내 사람들이 네네.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확산이 좀 퍼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네. 보건당국에서는 공기중으로는 전파가 잘 안 된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근거리 접촉자가 아닌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감염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공기중으로 정말 감염 가능성이 좀 없는 건가요?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우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염이 됐고요. 예. 물론 같은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비말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예. 우리가 보통 기침을 할 때 침에서 튀어나가는 정도면 한 2m 정도면 안전하다고 보통 생각하는데요. 예. 그게 이제 바이러스가 다량 나오게 되면 그 공간에 상당 기간 좀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공기를 들여마셨을 경우나 아니면 그 환자나 보호자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공동으로 만졌을 경우에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네. 그렇다면 이제 정부에서 지금 현재 감염자라든가 접촉자를 좀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사실은 지금 확산을 좀 차단하고 있는데 네. 이런 자가 격리 조치만으로도 좀 감염을 좀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의심 환자들은 병원에서 격리 조치를 이제 하고 있고요. 예. 본인이 이제 자신이 그냥 그런 증상이 약간 보이는 그런 환자라든지 실제로 최근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예. 이런 메르스가 아니라도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증상으로 오시는 분, 또 열이 나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자가에서 격리해서 증상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메르스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잘 쉬고 또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게 되면 예.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잘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지만 건강한 네. 사람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면역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이 네. 우리나라 지금 어떤 자가 격리 시설, 뭐 음압 시설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그런 네네. 그 격리 시설이 충분히 보유가 돼 있는 건가요? 네,
환자가 어느 정도 생기냐에 따라서 그것이 충분하다 안 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예. 병원마다 다 격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들은. 예, 예. 예, 그래서 가능하면 환자들은 그런 병원에 이송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또 네. 하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시민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또 하는 것이 이제 3차 감염자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어떤 한정된 공간인 병원을 넘어서 어떤 네. 일반 사회로까지 이렇게 좀 퍼지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우려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차단하고 또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3차 감염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일단 3차 감염 환자들이 나왔고 그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랬다면 지금 잠복기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유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떻게 보면 비상 시국에는 본인 개인 위생을 좀 더 철저히 하고요. 손을 씻고 구강위생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많이 가는 다중시설은 가능하면 예. 이런 기간에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메르스가- 교수님. 네네네. 네네. 메르스가 안 걸리는 것이 더 중요하죠. 메르스에 걸리게 되면 다른 이런 사스나 신종플루처럼 사망률이 보다 훨씬 더 사망률이 높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안 걸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네네.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백병원 서울 백병원 염호기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